안녕하세요, 탐스입니다. 오늘은 올해 8월 출시할 플립5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시일부터 예상해보면 2020년 플립1이 2월 12일 공개되었고 그 이후 플립2는 20년 8월 5일, 플립3는 21년 8월 11일, 플립4는 22년 8월 10일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측해볼 수 있는 것은 23년 8월 플립5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날짜는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8월 10일 전후로 공개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번에 공개된 플립5의 긱벤치5 점수를 보면 싱글코어 2030점, 멀티코어 5213점입니다. 폴드5의 긱벤치 점수보다 플립5의 점수가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싱글코어가 2000점이 넘어가고 멀티코어가 5213점으로 이제 갤럭시는 성능은 별로라는 말은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커져가던 외부 디스플레이가 이번에는 제대로 커질 예정입니다. 카메라 2개와 미니 디스플레이는 기존의 플립4처럼 유지하면서 한쪽 면을 꽉 채우는 디스플레이 하나가 더 추가되면서 외부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 전송, 음악 컨트롤 등 플립4에서 할 수 있었던 기능들이라 해도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롭고 큰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겠죠. 내부 디스플레이와 외부 디스플레이 2개까지 어떻게 보면 3개의 디스플레이가 생기는데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큰 디스플레이가 하나 생겨버리면 굳이 작은 디스플레이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작은 디스플레이는 없이 출시될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은 아주 개인적인 추측이고 어쨌든 현재 공개된 디자인은 작은 디스플레이와 큰 디스플레이 모두 탑재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액정 파손이나 수리비 같은 부분들을 생각하면 조금 불안한 느낌도 있지만 사용하기에는 훨씬 더 편해지겠죠. 여기서 잠깐 저와 협업 중인 성질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S23 울트라를 구매하기 위해서 동네 대리점이나 집 앞 매장에 가서 그냥 구매하시는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실 텐데요. 그렇게 되면 가격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제한이 있겠죠. 동네에서 다녀봐도 두세 곳 정도 알아보시면 귀찮아서 더 알아보지 않거나 그냥 적당한 곳에서 구매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폰슐랭은 7만 5천 명 정도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는 성지 카페입니다. 장점은 지역별로 시세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시세표를 확인하시고 가격 비교를 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매장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몇 번의 터치나 클릭으로 저렴한 가격을 찾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엄선된 입점 업체 관리를 통해 장난을 치지 않는 믿을 수 있는 곳만 입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됩니다. 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구입 절차는 구매하려는 스마트폰의 시세를 확인하고 방문처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카톡으로 문의를 하면 위치를 안내받겠죠. 그 다음에 방문해서 상담한 다음에 구매를 하시면 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플립4나 S23 울트라로 기종을 정했다고 가정하면 가장 저렴한 곳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리고 찾아가서 개통을 하는 것이기에 몇 번의 클릭으로 찾는 것만 잘하신다면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폰슐랭 성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폰 바꿀 계획이 있는 분들은 가입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카페에 가입하셔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저렴한 시세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접속하셔서 한번 쭉 둘러보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되는 AP는 S23 시리즈에 탑재되었던 스냅드래곤 A 젠2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플러스 모델이 탑재되면서 S 시리즈보다 소폭 더 좋은 AP가 탑재되었는데 현재까지 루머로는 올해는 S 시리즈와 G 시리즈 모두 같은 칩셋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능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자신감이 붙은 것일까요? 조금은 아쉬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플립5도 물방울 힌지를 채택하면서 내부 디스플레이의 주름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지인들 중에 플립3와 4를 사용하면서 내부 디스플레이가 파손된 분들이 두세 분 정도 있는데 보면서 느낀 점은 플립 시리즈는 내구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수리를 했는데도 중앙의 주름 부분이 또 파손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물방울 힌지를 채택하면서 바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디스플레이 내구성이 업그레이드되면 좋겠네요. 방수 등급은 IPX8을 지원하며 방지는 지원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플립5에서 눈여겨볼 점은 외부 디스플레이의 변화로 인해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과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디자인,
이 두 가지가 소비자들의 구매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폴드5 같은 경우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S펜 내장 정도가 현재로서는 꽤 혁신적인 변화겠지만 이번 시리즈에서는 불가능하게 되면서 아쉬운 면이 있는데, 플립5의 외부 디스플레이가 커지는 것은 향후 판매량과 플립 시리즈의 방향성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가격은 플립4처럼 120만원 내외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으며, 용량은 256GB, 512GB 두 가지 모델로 출시할 것으로 보이며, 충전 속도는 25W, 내장 메모리는 UFS 3.1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외부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한데요. 이상 탐스였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